요즘에 이 강남의 핫한 클럽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클럽들의 일반적인 탈세 방법과 세무조사 때 어떤 식으로 그 탈세 금액을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뉴스에 보도된 탈세 정황들이에요. 사실 정황이지 실제 탈세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우선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줄일 수 있는 세금 액수를 임원들한테 보고했다. 그리고 VIP 고객한테 현금 매출을 유도하고 직원 계좌를 활용했다. 세무조사를 대비한 별도의 메뉴판이 있었다. 만수르 세트를 통해서 탈세를 했다. 법인 설립을 통한 탈세 계획을 세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는 이 생각 자체가 탈세인가? 그리고 현금 결제 유도와 직원의 계좌 사용이 만약에 적발된다면 어떤 식으로 적발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용 메뉴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탈세에 활용하려고 했는지, 아직은 법인세 신고 전이라 신고가 되어야 탈세가 확정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그런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매출 누락을 계획했다는 이 증거만으로는 탈세가 아니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법인세를 줄이려고 했다는 계획 자체가 탈세는 아닐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클럽 자체가 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는 따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선 그 방법적인 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직원 통장을 통해서 법인의 매출을 받은 거예요. 직원 통장으로 1억이 들어오면 그 1억 원을 법인한 계좌에 넣은 거죠. 그리고 직원 통장으로 1억이 들어왔는데 법인 계좌로 일부만 송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법인 통장에 이체된 이 금액들 있잖아요. 1억이든 8천만 원이든. 이거는 매출을 누락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왜 쉬울까요? 일반적으로 법인 통장에 수익금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죠? 고객한테서 들어오겠죠. 근데 직원한테서 들어왔잖아요. 이 직원한테서 들어왔다고 해서 과세당국이 그냥 과세할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체 내역을 과세할 수는 없어요. 그 한 건 한 건이 왜 이체되는지 아마 판단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 법인 입장에선 일부 소명도 하겠죠. 어떤 식으로 소명할까요? 급여 반환했다. 아니면 이 직원한테 내가 좀 빌렸다. 돈이 모자라서. 아니면 단순히 이 직원의 이체 오류다. 물론 이 직원의 확인은 받겠죠. 아니면 내가 차를 팔았는데 그 차 대금을 얘가 받아서 나한테 준 거다. 뭐 매출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거죠. 일반인한테 만약에 받잖아요. 그럼 그 일반인이 내가 클럽에 안 갔다고 확인해 줄 리가 별로 없겠죠. 그렇다면 다 과세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나갈 여지들이 있겠죠. 어떻게 조사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직원 계좌를 이용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탈세 제보예요. 만수르 세트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클럽을 신고할 수 있죠. 신고한다면 전 어떤 기준으로 신고할까요?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진 않았을 테니까 계좌 이체했겠죠. 그럼 전 계좌 번호를 알겠죠. 그 계좌 번호와 내 이체 내역을 가지고 국세청에 탈세 제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는 계좌가 어떻게 되죠? 직원 계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 계좌만 볼 수밖에 없어요. 국세청에서. 물론 세무조사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원 계좌를 사용하는. 그리고 국세청은 어떻게 현금 매출을 확인할까요? 뉴스 보도자를 보면 일정 기간에 대한 자료만 확보한 걸로 보이거든요. 국세청이 뉴스를 통해서 현금 기록을 확인하진 않을 거잖아요. 국세청은 이 예치조사나 특별조사 때 이런 내부적인 보고 서류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예치조사와 특별조사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에서 나오는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현장에 나와서 노트북에서 손을 떼라고 하죠. 컴퓨터에서. 그래서 관련 서류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내부 서류가 국세청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는요. 며칠 날 나간다고 미리 고지를 하죠.
그리고 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요. 직접 가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부 서류가 들어갈 확률이 훨씬 적죠. 일반적인 세무조사에는. 그러면 이렇게 현금 매출이 기록된 보고 서류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추정할까요? 사업 초기라 그랬어요. 뉴스에서는. 어떤 특정 기간이 5주였던 것 같은데 그 5주 동안의 매출액에서 30%가 현금 매출이래요. 1년간 전체 매출액 어떻게 추정하냐면요. 연간 카드 매출이 만약에 140억이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비율만큼 추정하겠죠. 그래도 회사에서 할 말이 없겠죠. 140억 카드 매출이라면 그래 이 비율을 고려해서 적어도 현금 매출은 60억인데 니네 실제 현금 매출 신고한 게 얼마일까 확인해서 나머지 차액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부 자료나 보도 문건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추정할까요? 이게 만수르 세트랑 연관이 있는데 만수르 세트와 관련돼서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1억에 판매됐대요. 원가는 얼마죠? 4천만 원. 그리고 이 차액이 이익인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잘 된 거죠. 국가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죠. 엄청 많이 돈을 벌어다 줬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법인세만 제대로 내면 큰 과세 수입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세무용 메뉴판이 왜 있을까요? 이거랑 연관돼 있어요. 세무용 메뉴판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국세청은 주류를 구입한 내역을 알고 있어요. 얼마 구입했는지. 만수르 세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 클럽이 400억어치 주를 샀다면 매출액은 1000억일 거예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이 만수르 세트 가격판을 본다면. 근데 만약에 세무용 메뉴판에 원가는 4천만 원이고 술은 6천만 원에 판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국세청에서 아무리 400억이라는 이 매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을 추정할 때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죠. 세무용이 6천만 원이었으니까 판가 추정을 600억으로 하는 거예요. 이 400억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매입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정할 때 그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게 이 메뉴판이에요. 이 부분과 비슷한 사례가 있죠. 치과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 때요. 그 매출을 추정해야 되잖아요. 임플란트 매출이라든지. 그때 사용되는 마취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마취제의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그 임플란트 매출을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법인세 신고 전이라 탈세가 미확정됐다. 이렇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일부만 맞는 얘기예요. 왜 일부냐면 1기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7월 25일 날 이미 확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매출에 대해서도 1월 25일 날 이미 매출은 확정을 시킨 거예요. 아직 이 기간에 대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는 확정시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했는지 아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이 된 거죠. 보도자료 중에 하나인데 하루 매출을 기준으로 현금 매출이 1600이었어요. 통장 이체되는 거 포함해서. 그런데 현금 영수증 발행은 500만 원밖에 안 했대요. 그럼 여기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죠? 1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과태료가 50%예요. 지금 일별로 1100만 원을 현금 누락했다고 보면 연간으로 따져서는 40억이에요. 누락한 금액이. 그럼 과태료는 얼마죠? 20억.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현금 영수증 미발행 관련된 과태료가 50%였는데 이번에 줄었죠. 2019년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2019년도에 동일하게 이런 매출 누락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는 행위를 했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원래 과태료가 20억이었다면 물론 18년도에는 20억이에요. 19년도에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8억밖에 안 되죠. 물론 가산세 8억이에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8년도 법인세 과연 납부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럼
납부를 할 때 과연 매출 누락을 바꿔서 신고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규모로 신고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아주 큰 딜레마일 거예요. 매출 누락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근데 부가세 신고는 이미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신고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법인세를 과연 납부할까요?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법인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게 될지는 이 과점주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뉴스 보도상으로는 이 과점주주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 과점주주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